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19년 12월 21일이고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병자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리학 사주학에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와 월지, 즉 월령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인 임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즉 10천간이라고 하죠. 10개의 천간.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10천간, 10개의 천간이라고 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9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죠? 음양. 그 다음에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로 구분을 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 즉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인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인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흑의 기운.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인데, 이것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오행이 아니라 오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기, 5가지의 기운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기. 그래서 5가지 기운은 뭐예요? 따뜻한 기운이 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서늘한 기운은 금에 해당이 되면서 매우 뜨거운 기운은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우 세상 천하를 꽁꽁 얼어붙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목화토금수의 관계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그거를 갖다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토의 기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으로 크게 나누게 되면 목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 금수는 음에 해당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중간자적인 입장, 그래서 중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그 다음에 오행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 음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토는 다시 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조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관계를 잘 적절하게 조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걸 좀 안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약간 박쥐 같은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구름과 같아요. 구름. 자, 하늘에서 구름과 같은 것이 뭐냐면 무토도 구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도 구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구름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완전 먹구름 같은 개념 있죠. 조금 있으면 막 번개치고 금방이라도 뭐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무토라고 하면, 임수 같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을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저군형 구름이라고 해서 엄청난 양의 흰 구름이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임수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새털 구름 같은 거, 이런 것은 기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구름이라 하더라도 무토 같은 것이 화를 회강시킬 수 있는, 병화를 회강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무토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임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하늘에서 구름으로 작용할 때는 그러한 작용, 즉 빛을 회강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빛을 회강하는 것은 무토 내지는 기토로 보는 것이고요. 임수는 구름이라 하더라도 이 병화 입장에서 놓고 임수를 봤을 때는 그냥 대해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구름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뭐예요?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구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임수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대해수로 비유를 한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뭐예요? 호수라든가 강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고, 양수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 즉 음수에 비해서 물의 양이라든가 그 깊이가 굉장히 큰 틀의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물 같은 경우에는 자칫 수가 왕해지게 되면 범람할 우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강인한 그런 성향이 경금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을 수 있듯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물이라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 특히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그것이 범람하고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쓰나미가 일거나 큰 파도가 쳐서 주변을 다 휩쓸고 내려가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큰 물로 인해서 오히려 범람해서 주변을 갖다가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임수의 파괴력을 갖다가 잘 조화시키고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임수를 쓰는 용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범람하지 않고 잘 가두어서 필요할 때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 내지는 여러 가지 농업용수로도 임수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없는데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이걸 습리라고 그러죠. 습리, 그냥 물기가 있는 모래와 같은 흙이기 때문에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기토가 있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지만 물, 즉 수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기토를 보게 되면 마치 물이 뿌옇게 흙탕물이 일어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쉬운 말로 비가 많이 와서 산에 있는 물들이 모여가지고 개처럼 막 지나가게 되면 그 물이 뿌옇게 흙탕물이 시커먼 흙탕물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토 탁임에서 임수가 탁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무토로서 제방을 깔끔하게 하게 되면 임수가 탁해지지 않고 잘 제방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소양강 댐과 같이 그러한 아주 맑고 깨끗한 호수를 하나를 이렇게 얻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정리를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 큰 바다나 강이나 호수와 같은 그런 큰 물에 해당이 되는데, 범람하거나 충분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토가 없는 상황에서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토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수가 왕하긴 한데 무토도 없고 기토도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식상인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시켜준다 그래요. 설기순세, 즉 쉬운 말로 뭐냐면 왕한 물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거를 잘 목을 생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다시 또 크게 소용돌이 치지 않고 물기를 잘 내주어 가지고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과 목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은 용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도는 무토로서 제방해서 큰 물을 가두어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원래 임수의 용도인 것이고요.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물이 사고 나지 않도록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강 같은 데나 개천 같은 데 다리를 놓을 때 다리 밑에다가 그 상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둥을 세우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갈 때는 그거를 그 기둥을
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나서 그 강 바닥이 드러났을 때 거기다 대고 말뚝도 받고 철근도 받고 해가지고 기둥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물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 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길을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물로 인해서 공사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줘서, 만약에 임수가 무토가 없어서 제방이 안 될 때는 그와 같이 물길을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임수가 범람하지 않고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잘 역세하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식상인 목으로서 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목은 상관인 을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신인 간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임수 자체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을목이기보다는 식신인 간목이 있어야지만 왕수의 기운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지로는 묘목과 인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지로는 묘목보다는 인목이 있는 것이 더 왕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간 을목이라든가 지지 묘목 같은 경우는 마치 화초와 다르잖아요. 화초, 뭐 잔디라든가 뭐 난초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작은 화초가 큰 물을 갖다가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뭐 완전한 밀림을 이루거나 큰 숲을 이루어야지만 많은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묘목보다는 천간의 간목, 지지로 인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 묘목과 지지로 인목을 비유할 때는 묘목 자체는 그냥 순수한 지장간에 을목이 있는 것인데, 인 안에는 인중에 병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조후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없어서 임수가 제방을 할 수 없을 때는 식상을 쓸 때, 이때는 식신인 간목 내지는 인목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임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속성인 것이고요. 다음에 이 임수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용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임수가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이에요. 엄동. 그래서 엄동설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가장 한기가 심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 대설 지나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오늘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기에 이때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제왕지.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자중에 있는 지장간, 자에는 지장간 임수와 개수가 있게 되는데 이 임수는 제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격을 취할 때나 용신을 취할 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습니다. 자중 안에는 그냥 개수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 임수가 자중에 있는 개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원래 겁재에 해당이 되죠. 겁재. 그래서 원래 어떤 분들이 이거를 겁재격이다라고 놓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를 갖다가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가 양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이 개수가 양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겁재가 투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양인이 투출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겁재와 양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겁재와 양인의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그야말로 양자는 양양자에다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칼날 인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양의 칼날을 뜻하는데, 양의 칼날은 뭐예요? 양의 뿔을 말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뭐 순한 그런 양,
뭐 염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험한 외국 같은데 뭐 킬리만자로라든가 이렇게 큰 악산 같은데 막 돌산 같은데 자라는 그런 좀 성질 굉장히 난폭하고 사나운 그런 사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냥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위해가 가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뿔로 공격을 하고 살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냥을 뜻하는 거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양의 무기와 똑같은 것이고요. 이것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굶주린 사자나 굶주린 늑대, 굶주린 호랑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굶주린 맹수가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그냥 시내를 아니면 내 집안을 활보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 굶주린 사자, 굶주린 어떤 호랑이들이 예의 범절을 차릴 일도 없을 것이고, 일단은 자기가 배고프면 뭐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뭐든 살상하고 보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양인격들인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것이, 여기서 양인이 있어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절하게 그냥 자존심 강하고 뭐 튼튼하고 자기 고집 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강함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강인한 성격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못할 정도로 강한 것을 바로 양인을 빗대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이 양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있으면 먹이를 주고 잘 조련을 시켜서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호랑이나 맹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사람이 그 호랑이나 맹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통제를 못한다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이 있는 사람들 성격이 매우 난폭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흉폭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화가 안 되게 되면 뭔 일 하냐면 조폭이라든가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자수 하나만 이렇게 있게 되면 그래도 중화시키기가 쉬운데, 만약에 자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양인이 투출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인의 힘이 더 흉폭해지고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 하나만 있다라고 보면 그냥 굶주린 맹수가 한 마리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개수가 천간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굶주린 맹수가 2마리, 3마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 대고 다시 자수가 하나 더 있다거나 아니면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자수하고 신금하고 서로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도가 된다 그래요. 양인도과라고 해요. 이런 이론들이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 이해 안 하셔도 나중에 또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차근차근 두시도록 하고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을 때 잘 적절하게 중화시키면 되는데, 양인이 합을 하게 되면 양인 하나에다가 또 다른 양인이 합쳐져서 양인의 힘이 더 드세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쉬운 말로 조폭 1명 있는 것과 조폭 2명 있는 것과 조폭 3명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죠.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승질은 더럽다 하더라도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 더 생기면 이게 군중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저거 한번 해볼까 하면 그래 한번 해볼까 하면 나쁜 짓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하게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양인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면 사주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양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수가 많네, 밀간이 좀 왕하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사주가 양인 도가가 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크게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을 다 세웠는데 옛날에 한신이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웠을 때 한신은 그 유방한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같이 양인 도가가 됐을 때는 공은 공대로 세웠는데 나중에 토사구팽되는 그러한 현상, 내지는 이방원 이성계를 도와서
유아도 회군을 하고 조선을 세웠던 공신들이 다 이방원에 의해서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양인 도가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목이 잘려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아주 좀 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양인이고 양인 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러진 않고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만 잘 됐을 때는 이 양인의 엄청난 파워를 갖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잘 중화만 된다라고 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 도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겁재하고 양인하고 다릅니까 틀립니까 라고, 이게 다릅니까 틀립니까는 같은 말이죠. 뭐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놓고 보는데, 만약에 지지에 자수가 없을 때는, 지지에 자수가 없을 때 개수가 투출했을 땐 이거는 양인이라고 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개수가 투출하면 이걸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양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에 반드시 뭐 연지가 됐던 일지가 됐던 시지가 됐던 연지가 됐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한 걸로 보는 것이지, 지지의 자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군데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이건 겁재일 뿐이고요. 그냥 이것은 그렇게 양인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이라든가 흉폭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수 없는 개수는 의미가 그냥 겁재로서 놓고 보면 된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원령이 아니더라도 일지에 자수가 있고 천간으로 개수가 다시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지에 있는 양인 자수의 자중 개수가 이렇게 연간으로 투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 것도 월지에 있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다음으로는 일지 다음엔 시지 다음으로는 연지의 순서대로 파괴력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월령이 있을 때가 가장 힘이 센데, 일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지에 있기 때문에 양인의 힘이 무단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양인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화를 시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화가 안 됐을 때는 아까 같이 양인 도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양인이 중화가 안 되면 마치 마적단이라든가 조폭 같은 그러한 흉폭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에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방법, 아니면 관인 상정이라고 하는 방법, 아니면 뭐 이또조 다니면 식상 설기하는 방법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있을 때 칠살이 있게 되면 양인하고 칠살하고 합을 해가지고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죠. 이 살자가 바로 칠살을 뜻하는 것이고, 자중에 있는 개수는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자중에 있는 개수는 무토를 보게 되면 서로 무게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나기 때문에, 칠살의 어떤 좀 강인함과 그 다음에 양인의 강인함이 서로 합을 해서 서로 중화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하면 칠살의 강력함과 그 다음에 양인의 강력함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권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칠살로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인데,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자는 정관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정관.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무토는 칠살이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는데, 정관 기토가 자중에 있는 개수를 보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죠. 개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를 억제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관인상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약간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봤을 때는, 잘 보시면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죠? 기토로서 양인을 억제한다 손치더라도 기토 자체는
왕수를 보게 되면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기토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양인 가살이 됐을 땐 칠살무토라고 하는 것은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관인상정보다는 양인 가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국세는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수는 제왕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그런 물로 볼 수 있지만 무토라고 하는 칠살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돼서 무토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뿔이 있는 병화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해서 이 병화는 무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을 해서 약한 무토가 임수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제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병화라고 하는 재성은 편재조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편재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월의 한습해진 기후를 따뜻하게 조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제왕지 양인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 따라서 제일 급선무는 뭐냐면 임수가 아까 말했던 충분하는 성질 범람하지 않도록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무토가 매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임수를 다 제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성으로서 이 무토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재성이 무토를 생하고 무토가 임수를 다시 제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약살이라고 그래요. 제자약살이라고 합니다.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으로서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돋아 준다, 약한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살이죠. 그래서 재성으로서 약살, 약한 살을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격으로 보면 양인 가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양인 가살에다가 제자 약살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냥 십정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 되는데, 전체의 사주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용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무토도 없고 기토도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죠.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왕한 임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설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목은 어떻게 돼요? 다시 화를 생해주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 간목은 식신이 되는 것이고, 요 식신은 다시 재성을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세는 어떤 국세예요? 식신 생재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물론 임수는 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제자 약살 하는 것이 사주 국세가 더 크고 좋은 국세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와 같은 국세가 짜지지 않을 때는 식신 생재라도 되어야지만 임수가 범람하지 않고 임수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자 약살이 됐던 식신 생재가 됐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 주어야지만 자월의 엄동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토로서 제방을 했던 병화는 필요한 것이고, 식신인 간목이라든가 임목으로서 임수를 설기순세한다라고 할 때도 병화는 반드시 있어야 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십간이 되었든 간에 해자축월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좋은 국세 아니고요. 하다못해 병화가 없으면 천간으로 정화, 지지로 사화나 오화라도 아니면 인중의 병화라도 있어야지만 자월의 한기를 가실 수 있는 불씨라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자축월 엄동에 화가 없는 사주, 매우 안 좋은 좀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눈을 쉬고 뭘 찾아봐야 되냐? 불씨가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시고, 이런 해자축월에 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한두 점, 지지로 한두 점에서 총체적으로 한 두 점에서 세 점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천간으로 병화가 두 개 있으면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월에 해월에 내지는 또 축월에 병화 두 점 있는 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비닐하우스를 하나 치면은 치었을 때 따뜻한 온기를 얻는 것과 하우스를 두 개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병화가 두 개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엄동에는 화가 한 두세 점 정도 있어야지만 충분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병화도 지우고 갑인도 지우고.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격은 뭐라고 했죠? 아까 이거는 뭐 말씀드렸던가 겁재격이 아니라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의 격이 걸록격이 되거나 양인격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간이 원령을 가장 왕할 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렇게 간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무토, 경금, 임수 같은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사주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제가 아니라 편제를 뜻하는 것이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아니라 편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관인 무토를 쓰는 것이고, 재성도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국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제, 편관을 쓰는 사람들이 정제, 정관을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향적인 면에서 정제, 정관을 쓴 사람들이 성격들은 매우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틀에 박힌 것을 나빠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두서없이 일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꼼꼼하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직 같은 거 있죠. 공직은 뭐예요? 일단 예측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맞겠죠.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노후 설계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관을 쓰는 사람, 정인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정제를 쓰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안정되고 좀 편안하죠. 나름대로 굴곡 없이. 근데 인생에 사는 재미는 그냥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관을 쓰거나 편제를 쓰거나 상관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어떠냐면은 롤러코스터 타는 그러한 느낌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양탄자라든가 바이킹이라든가 이런 거, 뭐 88 청룡 열차 이런 거 무서워서 못 타는 사람도 있죠. 저번에 한번 좀 큰 밧줄 같은 거 레일 깔아놓고 거기서 쭉 타고 내려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도 웬만한 건 그런 걸 되게 좀 즐기는 편인데, 한번 동강인가 거기 갔다가 그거 한번 타려고 했는데 저 진짜 못하겠더라고. 그 높이가 상당한 데서 그냥 밧줄 같은 거 하나 타고 쫙 내려가는데 그거 무섭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정관격, 편관격, 정관격, 정인격, 정제격들은 되게 못해요. 이게 스릴 있는 것들을. 근데 편인격, 이 편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좀 강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양인격인 사람들은 모험 같은 거 엄청 좋아해요. 막 거칠고 사납고 막 뭐라 그럴까요? 오지 탐험 같은 거, 막 래프팅 막 험난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도 막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레일 바이킹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스릴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편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격이 강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양인격들이라든가 편관격들인 사람들은 뭐냐면, 공직에 들어가도 일반 내무 행정 이런 것보다는 검찰 계통, 경찰 계통, 경찰도 막 범인 쫓아다니면서 막 싸워가면서 막 사람들 체포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경찰들 있죠. 특수 진압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목적 경찰, 아니면 특수 목적 군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편관격, 양인격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직종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관격들이 편관격들하고 같이 살면 정관격들 항상 마음을 졸이고 산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정관, 정인, 정제격들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편자 들어가는 편관, 편인, 편제격들은 되게 도박성이라든가 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좀 데미지라든가 좀 리스크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마비 걸리죠. 잘못하면.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제격들은 어떻게 돼요? 10만 원 넣어놓고 100만 원 넣어놓고 날마다 머릿속이 막 짜져 죽어요.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 조금 올라가면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날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막 이런 고민하는데, 편제격들은 한 1000만 원 넣어놓고 자기가 1000만 원을 거기다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도 모르고 1년 지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넣어놨는데 1000만 원 올라가 있어. 그럼 좀 운수가 좀 좋았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편자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게 되면 이거는 비경 겁재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성격들은 정관 정의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정관 정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편관 편제를 써야지만은 국세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지만 이 사주가 제자 약살로서 좋은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보게 되면 일지에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 진을 보게 되면 이건 양토죠. 물론 진 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예요.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에 해당이 되고, 술토는 이건 건토죠. 그래서 왕한 임수를 제방을 할 때는 술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진토로서는 제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오늘 같은 명식에서는 습토인 진토가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진, 반합, 회국하죠. 그러면 이 진토가 수로서 화해버리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시지에 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연지에서 또 신을 보게 되면 신자신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뭐예요? 지지로 완전한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양인이 있는데 합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양인 도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토가 있지 않고서는 잘 제방되지도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신시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임수가 양인월에 태어났는데 자진합하게 되면 이것도 양인 도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서 보면 다시 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요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구성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진법 무민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진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진짜는 다할 진짜에다가 법은 법이죠. 법이 다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면 법이 없는 백성이죠. 법이 없는 백성이라고 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윤리의 관념, 도덕의 관념, 국가의 어떤 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사람이죠. 일가는 왕한데 통제 장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등치도 한 키가 2m 정도 되고 힘도 항우장사인데 머릿속에 든 게 없고 고집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힘과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데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법 무민인 것이고요. 현재 사회에서 그런 진법 무민을 사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조폭이라든가 뭐 이러한 좀 험악한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우리 달건이 형님들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임수를 제방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식신상관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진법 무민이 돼서 뭐예요? 마적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주를 보게 되면 간을 보게 되면 기토가 있는데, 이 기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뭐 기토가 자수를 보게 되면은 뭐 살인상정 뭐 이렇게 관인상정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 기토가 아무런 용도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은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여자 입장에서 바른 남편에 해당이 되고, 남녀공이 직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 윤리, 도덕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너무 왕하고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왕한 일간이 정관 기토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왕한 수가 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수가 많으면 토가 무너진다 했죠.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 수다토분이 되는 거예요. 수다토분. 그러면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토국수가 되죠. 토극수가 돼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반대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흙을 다 쓸고 내려간다. 즉 수가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저 기토를 갖다가 내가 쓸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갖다가 내가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직장이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장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식을 해. 어떤 사람들은 투철한 정인이 있어서 일간이 잘 중화가 된 사람들은 술을 아무리 먹더라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좀 힘들더라도 업무 다 보고, 그 다음에 윗상사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딸랑딸랑도 좀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된 사람은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안 갑니다. 그죠? 학생 때도 학생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제 중학교 때인가 있는데, 어느 날 잘 나오던 애가 학교를 안 나와.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이 걔 나왔길래 너 왜 학교 안 나왔니? 그랬더니 애가 막 의아하다는 듯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어저께 제 생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생일이면 그냥 집에서 생일이지 학교를 안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자기 생일이면 학교 안 나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죠. 이게 사소하더라도 법과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 같은 거, 내가 내 스스로가 망각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애 같으면 좀 두들겨 패서라도 고칠 수는 있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길거리 가다가 노상복류하는 거 일상일 것이고요. 침 뱉는 거 일상일 것이고, 사람 많은 데서 담배 피는 것도 일상일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일간이 왕한데 관성이 약하게 되면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국세인 것 같고요. 월간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무토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관으로서의 용도가 떨어진다. 어떤 분들 정관이 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정관을 이 일간이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수가 너무 많고 병화가 뭐예요? 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죠. 자, 조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병화가 있긴 있는데 모양새는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되게 보면 이제 그 승질은 좀 있고 자존심은 좀 센데 조우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3주까지만 본 것이고요.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고, 이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단 한 가지, 이 사주가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전환격으로서 윤하격이 될 수 있느냐? 이 병화가 있으면 윤하격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가 있으면 잘 윤하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 한번 볼까요?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있는데 이것도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있어도 힘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간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어야 되는데, 다시 생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자진이 합하면 양인토가 또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아주 극왕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다시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주 일간이 극강한 정도를 완전히 지나가 버리죠. 거기다 대고 관성도 무기력하죠. 재성도 무기력하죠. 있어도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신왕무의라고 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신왕무의. 차라리 병화 기토가 없어가지고 윤하격이 되면 별격으로서 오히려 사주 자체가 좋아지는데, 병화 기토가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종격이 아니라 전환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왕무의가 되면 뭐예요? 신왕무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왕, 일간이 왕하면 무언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일간이 왕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성이 있어서 나를 억제해 주거나 통제해 주거나 아니면 식상이 있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설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신왕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뭐예요? 병화도 뿌리가 없고 관성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부위가 되면 아까 뭐랬죠? 진법무민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전환격으로서 윤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국세가 좀 좋은 국세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경자시랑 뭐 똑같이 신해시도 마찬가지예요. 신해시도 뭐 자수가 아니 일 뿐이지 해수 다시 보게 되면 지지로 완전한 수국을 형성한 것이고, 신금 또한 뭐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분들도 이 신금하고 이 병하고 또 병신 합해서 수가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윤학하게 된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합해서 수로 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신축시를 한번 볼까요? 신축시는 토는 하나 더 얻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진이 수국한 상태에서 축토를 보아한들, 축토도 어떻게 돼요? 지지로 기토와 같은 것이고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공적 떨어지겠고요. 아무리 여기에 있는 연간에 있는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나 임수를 제방할 때는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경자시라든가 신해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기토가 좀 뭔가 진이라든가 축에 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가면 의지력이 부족해서 잘 못 끊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일간도 왕한데 관성도 있고 재성도 투출한 사람들 한번 끊어야겠다라고 하면 그 자기 말을 잘 지키고 통제를 잘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의지는 있는데 하려고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 통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자시가 좋으냐 신축시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관성이 신축시가 더 낫다라고 보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병화도 뿌리가 없게 되겠고 신축시도 마찬가지로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민시가 됐을 때는 조금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을 보게 되면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경자시라든가 신축시라든가 신해시에 달리 인중의 인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중 간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 지장간으로서 인중 병화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었지만 인목을 보물해서 인중 병화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인중 강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으니까 경자시, 신축시, 신해시보다는 그나마 좀 더 생기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는데, 역시나 시간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성을 놓고 쟁탈하고 다투게 되니까 일생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경쟁이라든가 재물로 인해서 다툼이 좀 많다. 집안에 있어서 형제 간의 어떤 유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학교에서도 뭐 학업으로 인해서 경쟁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동기 동창 내지는 직장 동료들과 어떤 경쟁, 어떤 재물로서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 군비쟁제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자재 관리라든가 금전 관리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사람들 재성 보게 되면 이 군비쟁제인 사람들은 좀 그러한 소질이 있어요. 약간 횡령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영업 파트에서 집어넣고 영업을 뛰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에 따라서, 영업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충분히 주는 것 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갑진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병화를 생해줘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래도 이거는 갑인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제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사병호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월에 진토,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학자인 분들은 이렇게 사주 글자를 놓고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삼합이 되느냐, 방합이 되느냐, 또 지지 육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가 잘 눈에 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주 보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자수만 보이고 신자진 합은 잘 또 안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임수일간이 지지로 완전 수국의 임수가 태왕하잖아요. 근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가 너무 해서 무토가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많이 좀 힘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다토 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국세 자체는 무토도 갖췄고요, 병화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원국 자체는 재성도 관성도 힘이 좀 미약하지만 울로에서라도 관성은 재성운으로 가게 되면 좀 괜찮은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고, 지지로 목운도 나쁘지 않아요. 지지로 목이 오게 되면 수가 목을 생겨서 목이 다시 화를 생하는 그러한 국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천간으로 만약에 목이 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목이 화를 생해서 이 화가 무토를 생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에 따라서 그 목이 다시 이 무토를 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운, 대운, 그 다음에 월운을 잘 비교 분석했을 때 만약에 목이 왔을 때 천간으로 무토로 파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이 병화를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 제가 또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이거 가지고 사주 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금묘화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연주를 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뿌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월주를 묘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를 화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주를 실로 보는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어요? 내 조상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조상을 뜻하는 것이 연주고, 조상은 나의 뿌리라고 해서 근이라고 하고, 뿌리가 있으면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뿌리에서 뻗어나온 줄기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줄기는 내 부모님과 같은 것이 바로 월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주라고 하는 것은 화, 즉 내 부모님으로부터 맺혀진 꽃과 같은 것이 바로 나와 같은 일주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 자손은 뭐예요? 내 아이에 대한 결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금묘화실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또 어떤 분들 연주 15년, 월주 15년 내지는 일주 15년, 시주 15년에서 30년 동안의 운세를 대운도 안 보고 요것만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주 20, 월주 20, 일주 20, 그 다음에 시주 20에서 80년을 가지고 대운 세운 안 보고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화가 용신이니까 그 초년은 안 좋고, 어떻게 돼요? 화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뭐 중년은 괜찮고 장년은부터 개박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다 이제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금묘화실 그냥 그런 이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이 초년이 좋으냐 나쁘냐는 뭐예요? 대운을 봐야죠. 이 15, 25가 30대까지 운세를 보는 거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세부터 25세까지 20대 운까지는 이 운, 그 다음에 개유 임신은 요걸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년은 이 운을 보면 되고, 말년은 나머지 운을 보는 것이 대운을 놓고 운세를 봐야 되는 것이 연주 20년, 월주 20년, 일주 20년, 시주 20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 중, 장, 말년 운을 볼 때는 항상 금묘화실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대운 안에 세운이 어떤 세운에 있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경자한테 좋을까 나쁠까라고 볼 때 이 사주가 이 세운 안에 경자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사주에 대한 기륭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금묘화실 이론 가지고는 볼 수 없다. 여기다 대고 신살까지 대비해서 보게 되면 진짜 가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주 보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